안녕하세요. 더보남과 서지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보남과 최현진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안질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망막질환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뇨망막증은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 중에 하나고요. 안 그래도 요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당뇨에 관한 눈 합병증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일단 당뇨망막병증이라는 게 당뇨 때문에 생기는 건가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당뇨로 인해 눈에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당치가 올라가면 그 눈에 여러 가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미세혈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삼출물이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럼 당뇨 환자들은 무조건 당뇨망막병증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당뇨를 앓는 기간, 즉 유병 기간이 길수록 당뇨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동반 질환이 있을수록 그 당뇨망막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망막병증에도 종류가 있죠?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뇨망막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이고요. 두 번째가 증식성 당뇨망막증입니다. 네, 먼저 전체 당뇨망막증 환자의 80% 정도가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에 해당되는데요. 당뇨로 인해 망막의 모세혈관들이 늘어나면서 그 혈관을 통해 삼출물이나 부종이 생기고 또한 그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증식성 망막병증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증식성 당뇨망막증은 망막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신생혈관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신생혈관이라 하면 새로운 혈관이니까 좋은 혈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신생혈관은 이제 불안정한 혈관으로 굉장히 약하고 깨지기 쉽고 주변으로 출혈이 누출되기 쉽기 때문에 증식성 당뇨망막증에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래 자라나서는 안 되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생기면서 유리체라는 그 망막을 채우고 있는 공간 안에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신생혈관이 수축하면서 주변부 망막을 잡아당기고 그로 인해서 망막박리나 아니면 망막 견인에 같은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그 갈색 동자에 해당되는 홍채에서도 신생혈관이 자라면서 물이 빠지는 길을 막으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녹내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황반부종은 증식성, 비증식성 당뇨망막증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모세혈관이나 약해져 있는 신생혈관을 통해 물이 누출되고 망막이 부으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설명만 들어도 무섭네요. 미리 알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이 질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이 오시면 당뇨망막증을 소리 없는 시력도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초반에는 따라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을 하면 당뇨망막병증 관련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선 야간 시력이 좀 어두워지거나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광시증이라고 눈앞에 번개가 치듯이 번쩍이는 증상이나 비문증이라고 해서 눈앞에 벌레가 날아다니는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각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당뇨망막증이 많이 진행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으로 미리 꾸준하게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리 없는 시력도둑,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증식성 당뇨망막증과 같은 경우에는 황반부종과 같은 시력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따로 치료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기저질환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증식성 당뇨망막증은 갑자기 실명으로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늦어지면 안 돼서 반드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 안과를 예를 들면 정확한 병기 판정을 위해 형광안저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형광안저 촬영을 통해서 넓은 비관류 영역, 즉 피가 통하지 않는 영역이 넓은 경우에는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비관류 영역이 넓지 않을 경우에는 안군의 주사 치료를 통해서 망막 상태를 안정시켜 둡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군의 주사는 항체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선택하여서 치료하게 됩니다. 또한 유리체각 내 출혈이나 망막 견인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견인을 풀어주고 출혈을 제거함으로써 시력 호전을 꾀하기도 합니다. 유리체 절제 주술은 혼탁해져 있는 유리체를 제거를 하고 뒤에 망막에 접근하여서
원인이 되는 섬유막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아주 섬세한 수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의사에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원장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덕분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분들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모든 안과 질환이 그렇지만 당뇨망막증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의 경우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는 3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망막은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힘들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할 경우에는 좋은 예후를 보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최원진 원장이었습니다. 안과 전문의 서지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